여러분들은 나만의 정답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타인을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타인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안이 들리게 됐어요. 타인이 여러분들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앞에 내 인생의 20년, 30년, 40년 동안 내가 놓고 있었던 핸들이 보입니다. 이걸 이제 잡기만 하면 돼. 근데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타인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는 법. 첫 번째, 상대가 나에게 바라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 예시 들게요. 부모님이 나한테 안정적인 공무원이 돼가지고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여자의 행복이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 상대가 나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슨 예시를 들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부모님이 한 말에서 일단 단서를 찾으세요.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버는 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구나. 안정적인 수익을 버는 딸. 번듯한 남자와 결혼한 딸. 여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딸. 그다음에 이제 요거 세 가지는 이제 부모님이 한 말에 근거해서 이제 추리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타인이 말하지 않은 타인의 니즈까지 읽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엄마가 사실은 널 위해서야라고 말했지만 이 밑에는 어떤 심리가 있을까? 엄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엄마의 본능이 남들한테 자랑스러운 딸. 그잖아요. 엄마는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막 어디 가서 너 때문에 쪽팔려 죽겠으니까 공무원 좀 되라고.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좋겠지만 그런 불안정한 것들보다는 엄마가 어디 가서 공무원, 우리 딸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엄마가 어깨 올라가니까 하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안정적인 벌이를 버는 딸, 돈을 많이 버는 딸. 그래서 내가 뒷바라지 해줄 필요 없는 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딸, 자기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딸. 결혼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을까? 남성한테 선택받지 못한 노처녀 딸이 싫다. 뭐 이런 것들 적을 수도 있겠죠. 노처녀가 아닌 딸. 남들한테 딸이 뭐 왜 시집을 못 갔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복합적으로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딸.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노처녀가 아닌 딸. 남자가 책임져주는 시집 간 딸.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겠죠. 너는 어떻게 엄마 말에 이렇게 토를 다니? 어린 말, 뭐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다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치면은 자기의 틀린 의견에도 맞다고 해주고 공손하게 하는 딸, 뭐 이런 것도 적을 수 있죠. 되게 많을 거예요. 두 번째, 객관적으로 내가 그 역할을 할 의무가 있는가? 요거예요.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내가 그 역할을 할 의무가 있는가?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답변이 좀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판도라님의 수업에서는 인간된 도리가 이런 거라고 배웠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타인의 기대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고 난 배웠는데 아직 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이런 바램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두 개 다 적으세요.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괄호치고 난 아니라고 생각함. 또는 난 아니라고 배웠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음. 사회적으로 의무가 있다고 사람들이 여기는지 또는 사회적으로도 옳지 않고 현실에서도 옳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뉘어도 되고 저는 이제 판도라님 제 마음의 중심을 어느 정도 잡아서 부모님이 틀린 기대를 갖고 있다면 저는 그런 것들 깔끔하게 무시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적으세요. 사실만을. 내가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 될 필요? 나 없지. 나 그거 없다 배웠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자랑스러운 삶이 필요하면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운 삶을 살든가 엄마 아빠가 부자가 되든가 엄마 아빠가 학벌 좋은 학교에 입학하든가 엄마 아빠가 뭐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든가 엄마 아빠가 새로운 잘난 사람하고 재혼을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는 엄마가 그런 말을 하면 난 이런 대답도 했을 것 같아. 그렇게 잘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엄마가 해. 공부 좀 하라니까 엄마가 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엄마가 해. 엄마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 싸울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정말 그 베스트지.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그 역할을 할 의무가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이제 여기서 갈려요. 생각해보니까 나 별로 그렇게 할 의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엄마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지만 나라는 사람이 엄마의 자랑거리가 될 의무는 없지 않나? 뭐 딸내미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남들 앞에서 뻔지르르한 얘기를 할 직업을 가지는 게 저게 부모가 할 역할인가? 못할 짓 아닌가? 부모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여기서 이제 촉간해지는 거야. 세 번째 질문.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두 번째 타인이 나한테 바라는 그 역할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해내야 되는 게 뭔지 또 이것도 위에 질문지의 개수만큼 또 답변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전제하에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공무원 따위나 해야 되는, 그리고 공무원을 하는 것도 힘든데 공무원을 하고 싶다고 시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를 해야 하는, 그게 몇 년이 될지도 몰라. 난 열과성을 다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쩌면 4년 5년의 시간을 날릴 수도 있어. 어거지로 공부한 척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포기해야 되는 건 뭐예요? 최대 4, 5년, 최소 1년의 시간, 공부 시간, 그리고 평생을 나랑 적성에 맞지 않는 공무원 생활을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대가예요. 또 다른 거, 결혼하는 거. 엄마 아빠가 말하는 성격은 괜찮지만 딱히 내 취향은 아니어서 나랑 가치관도 안 맞고 그런 남자랑 결혼했을 때 어쩌면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매일 싸울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 남자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내가 돈 다 벌어야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 남자가 집안일을 안 해서 내가 맞벌이를 하는데 집안일하고 육아까지 내가 다 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맞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추천해준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내가 만날 수 있는 최악 또는 차악, 이런 걸 적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자랑스러운 딸이 되려고 이제 이런 것도 대가 치렀을 때 내가 얻게 될 것들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무튼 간에 내가 이 역할을 해줬을 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많이 적어보세요. 나의 즐거움이라던가 내 꿈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던가, 이런 것들, 내 삶의 의미를 내가 또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되거나 잃어버린다던가, 이런 것들 적어봐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 있는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지. 최대한 그 앞번에 세 번째 질문지에서 많이 적어봤어야 돼요. 잃을 수 있는 건 다 적어봐야 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적어봐야 돼. 잘 모르겠으면 잃을 수도 있음. 엄마 아빠의 강요로 선을 봐가지고 결혼했는데 괜찮을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 이럴 수도 있음. 왜? 연애 결혼이 아니라 선 봐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몰라서 통수 맞을 수도 있음. 내가 원치 않는 결혼에 원치 않는 아기까지 낳아서 내가 육아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음.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적어보면 되지. 이거는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포기하기 힘들다. 이건 절대 포기 못한다. 또는 다 포기 못한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못하겠으면 2번하고 3번을 생각해보세요. 2번 뭐예요? 타인이 나한테 바라는 역할. 이 역할을 위해서 3번 내가 이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면 이게 과연 수지가 맞나? 내가 2번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3번을 포기하는 거야. 저울질을 하는 거지. 대부분은 포기 못해요. 타인이 기대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 별거 아니거든. 그까지 기대가 돼버려요. 그전에는 무려 기대였다면 3번을 적고 나서는 그까지 기대 충족 안 시키고 3번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난 지킬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저울질을 해서 4번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세요. 이건 포기할 수 있다. 이건 포기할 수 없다. 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다 포기할 수 없다. 또는 다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거기서 그치지 말고 만족하는가? 뭐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금 여기서 엄마겠죠? 나는 타인에게 어떤 역할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가로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막 나는 뭐 엄마한테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갖다 준 딸이 되고 싶고, 난 엄마를 평생 행복하게 해준 딸이 되고 싶고, 엄마의 불안은 사라지게 해준 딸이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안 되는 거라고. 가장 합리적인 중간 지점을 여러분들만의 지점을 찾으세요. 저라면 이렇게 적겠어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와 잘 지내는 딸. 약간 요런 거. 지금 엄마가 이 대화를 하는데 난 지금 여기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원하는 건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도 아니고 엄마의 성공한 딸도 아니고 엄마의 말대로 꼭두각시처럼 행동한 딸도 아니고 엄마가 걱정하지 않는 딸일도 아니고 난 내 방식대로 행복하지만 엄마와의 관계도 괜찮은, 엄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딸.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최소한의 걸 적으면 제일 좋아요. 최대의 것을 적기보다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이런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타인의 기대와 내 기대가 충돌하는 스트레스 받는 지점이라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적는 게 좋아요. 최소한 이거는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도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3번, 4번을 살펴봤을 때 타인은 이걸 기대하고 내가 이걸 해주려면 이만큼을 포기해야 되고 난 그걸 포기하기 싫고 근데 난 타인한테 이 역할을 하고 싶어. 그럼 이 안에서 내가 뭘 버리고 뭘 취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엄마한테 다정한 거는 할 수 있겠다. 엄마의 말에 대해서 내가 부드럽게 답변하고 살가운 딸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거나 엄마를 위해서 억지로 결혼을 하거나 엄마를 위해서 억지로 직업을 바꾸는 딸은 내 니즈랑 좀 맞지 않고,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좀 솎아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되는 과정일 거예요. 상대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다름을 깨달을 것. 최대한 충돌을 줄이면서 의사표현, 거절하는 방법 생각하기.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 번호가 이거예요. 상대의 기대가 이거야.
나의 기대가 이거야. 서로의 기대가 달라서 충돌을 했어. 근데 상대의 기대를 들어주려면 내가 이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들은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엄마가 야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해가지고 친절한 딸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도 좀 있으면 친절한 딸은 될 수 있는데 내가 직업을 바꾸는 딸은 못 되겠어.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엄마 아빠한테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하는 딸은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되기 싫고 될 필요가 없고 너무 페널티가 크고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주되 이거는 안 줄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결론이 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내가 그 역할을 왜 못 해주냐면 이걸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죠. 이제 요거는 이제 베테랑이 되면 될수록 좀 더 능숙해지는데 초반에는 서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말하는 많은 스킬들, 말하는 스킬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자기 치유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내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화법을 익히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상대방의 이 눈물 호소, 막 분노, 화, 막 몰아붙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르고 달래고 패악질을 부려도 여러분들 더 이상 아니 들려. 왜? 정해버렸어 이미 라인을. 나는 이건 줄 수 있는데 이건 못 줘. 외교예요 외교. 외교는 분위기를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망해요. 애초에 내가 출발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할 거고 다른 나라랑 최대한 나는 여기까지는 난 마지노선 지키는 거를 우리의 목표로 한다 이러고 가잖아요. 거기 가서 분위기 따라서 막 분위기 압박감 든다고 다 내주면은 그거는 패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타인이 뭔가 나한테 기대를 했을 때 살펴봐야 돼. 이거를 이게 매뉴얼을 해봐야 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갖춰져야 되는 한 가지 태도가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이런 태도가 정말 필요해요.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생각이 자발적이어야 돼요. 수동적이면 안 돼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거 지금까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인생에서 저 사람 말이 맞을까? 이 사람 말이 맞을까? 이게 정답일까? 저게 정답일까?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고민은 그게 아니에요. 난 누구인가? 이게 나랑 맞을까? 좀 다른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 고민 많이 했는데 그 고민이랑 달라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왜? 한두 번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태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수천적 천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내 인생의 전반이 순탄해져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어느 지점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곳에 그 사람이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환영받을 수도 있고요. 배척받을 수도 있어요.